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괜히 한동훈 장관을 건드렸다가 아주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딱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100% 사실입니다. 아니, 우상호 의원은 과거 5.18 때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자, 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아주 쿡 찌른 것이죠. 자,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는 소리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약 20년 전으로 좀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5월 17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5.18 전야제 때 지금 말하는 소위 586 운동권들이 당시 광주에 다 모였습니다. 5.18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야제를 위해서 지금의 내노라 하는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등등 자, 운동권 선배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대표적인 운동권, 그러니까 전대협 출신으로 북한까지 다녀왔었던 임수경 씨 아시죠? 자, 임수경,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임수경 전 의원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임수경 의원이 이 선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룸살롱이라고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 단란주점 이름이 새천년 NHK였습니다. 임수경 씨가 쓴 글을 보면 새천년 NHK로 오라고 하길래 아니 새천년 민주당이 무슨 NHK와 인터뷰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의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들 그러니까 소위 뭔가 자신이 아주 존경했었던 운동권 선배들이 낮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5.18 묘소를 참배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전부 아가씨들 옆에 끼고 흥청망청 술자리를 벌이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더 화가 났었던 것은 이 임수경 씨의 갑자기 뒷덜미를 잡더니 갑자기 2년 전년 온갖 욕설을 쏟아붓더라는 거죠. 그 당사자가 바로 우상호였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새천년 NHK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위키백과라든가 그 나무위키에 이렇게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새천년 NHK 사건으로 검색해보면 그날의 일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과거 룸살롱에서 여자나 끼고 술파티를 벌이면서 정말 한 여성을 향해 2년 전년 온갖 욕설을 쏟아냈었던 우상호라는 인간이 나를 비난한다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황당하고 정말 모욕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서 우상호 의원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100% 사실만 말했을 뿐이죠. 자, 우상호 의원이 오늘 오전 먼저 공격을 했는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의겸 의원을 편들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자, 최근 청담동 술자리라는 정말 엉터리 의혹 제기를 해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김의겸의 국감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의원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다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느니 민주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건 오만하고 무례한 처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슬쩍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자리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정말 걱정된다. 이런 식의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본 것인데 한 장관, 우상호 의원이 정말 잊고 싶어하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낸 것이죠. 아니 우상호 장관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죠. 아니 그분은 20년 전에 그것도 5.18 때 광주 내려가서 룸살롱에서 아가씨들 옆에 끼고 양주를 퍼마시다가 그 자리에 찾아온 임수경 씨에게 한 여성을 향해서 2년 전년 온갖 쌍욕을 쏟아냈던 그 장본인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죠. 물론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아주 짤막하게 팩트만 지적한 것인데 이 얘기를 만약에 우상호 의원이 정말 앞에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아주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룸살롱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 2000년 5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임수경 씨,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죠.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당시 직접 2년 전년 쌍욕을 들었던 피해자 임수경 씨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나 열이 받아서 인터넷상에 아주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운동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알고 보니 그곳은 새천년 NHK라는 가라오케였습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그분들이 계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을 것도 없이 적어도 7, 8개의 룸이 있는 그 술집에 손님이 있는 방은 그 방이 유일했습니다. 자, 문을 열자 누가 있었느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자,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브루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송영길 선배님은 저를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듯이 손짓을 했고 얼핏 보기에 정범구 박사를 포함해서 김성호, 장성민, 이정걸, 김태홍, 이상수 의원 등이 있더군요. 저는 아가씨들이 있건 말건 선배들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끌며 욕을 하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믿고 싶진 않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호 씨였습니다. 술집 아가씨들은 놀라서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상호는 미안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존칭을 붙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상호는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미친년. 저는 일단 방을 나와 저와 함께 온 전야제 팀이 앉아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참외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우상호가 들어와 앉더군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야, 그 기집애 이상한 년이네. 아니 지가 뭔데 거길 들어와 웃기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참외를 테이블에 던지며 저도 욕을 한마디 했지요. 이런 CX 어따 대고 2년 전년이야. 나도 나이가 30이 넘었고 애기 엄마인데 어디서 욕을 해?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시정잡배들의 오고 가는 대화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하겠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상호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꽤 취해 있긴 하더군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우상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불만은 이것이더군요. 서울에 온 지 3주가 지났는데 제가 연락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5.18 전야제 사회를 본다는 소리를 듣고 임수경 이름 또 팔아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발언 중간중간 이놈의 기집애 저놈의 기집애 2년 전년 소리는 계속되었고요. 그러더니 마무리를 하면서 자리에 있던 광주의 김태홍 당선자에게 선배님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국회의원이라고 선배님이고 죄송하냐고. 나는 내가 존경하던 선배에게는 술집 아가씨들 앞에서 2년 전년 소리 듣고 끌려 나와야 하고 같이 고생하던 후배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의원한테만 미안하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에서 양주 마실 팔자가 안 되니 나가서 소주나 먹자고. 아니, 그러니까 임수경 씨에게는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국회의원 선배한테만 미안하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우상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꼰대 같은지, 얼마나 위선적인지가 너무나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서는 순간 우상호가 테이블에 있던 양주의 병을 새로 따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지만 계산대로 갔습니다. 자, 중간에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대에서 실랑이를 하며 저는 그랬습니다. 낮에는 검은 넥타이 매고 망월동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밤에는 아가씨 끼고 술 먹고 잘들 한다 등등. 가라오케 술집을 나서며 송 선배에게 술값은 나중에라도 꼭 갚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지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송 선배님은 물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갚을 생각입니다. 그때 우상호가 따라오더군요. 수경아, 이놈의 기집, 너 거기 안 설래? 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어쩌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상호, 당신하고는 이제부터 끝이야.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맙시다. 나 정말 당신하고 아는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요? 제 친구들은 다 압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세 사람을 대라면 그 중에는 항상 우상호 형이 있었다는 것을. 네, 뒤에도 길지만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586 운동권의 민낯이죠. 낮에는 검은 넥타이 매고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배하던 사람들이 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가씨를 옆에 끼고 양주를 마시면서 네, 부어라 마셔라 노래를 부르며 네, 쫓아온 후배한테는 이년저년 쌍욕을 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이 지난 20년간 아니죠. 아직도 이 정치권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죠. 정말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되돌려주고 싶네요. 우상호 정말 되로주고 말로 받은 것 같죠. 감사합니다.